검찰청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중계차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영 기자. 네, 검찰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막 도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홍준표 지사가 잠시 전 이곳 검찰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오늘 소명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근을 통해 회유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20년 만에, 그러니까 1995년 10월 검사 옷을 벗고 20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후배 검사들 앞에 서게 된 심경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주변 소음이 워낙 커서 이 부분은 지금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홍준표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홍준표 지사가 잠시 전 검찰청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을 취재해온 이종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종원 기자, 예. 오늘 홍준표 지사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단 오늘 조사가 상당히 좀 길어질 것으로 보이죠? 네,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홍준표 지사 일단 오늘 아침 8시쯤 이 검찰 출석 2시간 전부터 이 송파구 자택에서 나와서 이 변호인과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 마지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조금 전 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이 서울고검 12층에 마련되어 있는 특별수사팀 사무실에서 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홍 지사를 신문하게 되는 담당 검사는 이 손영배 부장검사로 알려졌는데요. 손영배 부장검사는 현재 서울 북부지법 형사부장으로 있고 직전까지는 대검찰청 형사이과장으로 일한 인물입니다. 애초 이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당시에는 합류를 하지 않았었지만 뒤늦게 인원을 보강하면서 추가로 합류한 부장검사입니다. 일단 이 홍 지사는 오늘 이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공개적으로 홍 지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배달 사고 가능성을 언급해 왔는데 이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조사는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홍 지사 그동안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발언 내용도 조금씩 좀 달라졌는데 한번 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까? 네, 일단 이 메모 속 이 홍준표 1억이라는 메모가 발견된 것이 지난달 10일입니다. 이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하고 다음날 이 검찰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 당일 바로 이 홍준표 지사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이 본인 이름이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악이나 허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혀 이 배달 사고 가능성을 애초부터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에는 이 메모에 등장하는 사람은 모두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청탁을 거절했던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성 전 회장 이 발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그런 전략을 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측근들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부터는 이 작심한들 이 성 전 회장의 메모는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 이 법리적인 쟁점을 들고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본인의 소환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 조사 과정 전체,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 과정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윤순모 전 부사장의 진술이 조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검찰의 유력 정치인 그리고 현역 도지사이자 여당 당대표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을 오늘 공개 소환했습니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돈 전달 과정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점은 2013년 6월입니다. 당시 홍준표 지사는 이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로 이 한장섭 전 부사장, 이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이 한 전 부사장이 비자금 1억 원을 인출을 해서 이 윤숙모 전 부사장에게 전달을 했고, 이 윤 전 부사장이 이 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로 이동한 뒤에 홍준표 지사를 만나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을 했다. 그리고 그 쇼핑백을 당시 보좌관이던 이 나경범 씨가 이 의원회관 사무실로 옮겼다라는 게 이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재구성 이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이 5만 원권 1억 원을 이 쇼핑백에 직접 넣어보는 이 시중은행에 가서 이러한 것들을 직접 시연해보는 그런 전략을 펼치기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특별수사팀이 수사 보안에 상당히 각별히 신경을 써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돈을 전달한 정확한 시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6월로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정확한 날짜는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검찰이 이 돈이 전달된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분석은 검찰이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수사 보안상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날짜가 특정될 경우에 홍준표 전 지사의 어떤 알리바이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 특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해온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홍 지사에 대한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당초에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렸었는데 최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직 도지사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단 소환 조사는 오늘 한 차례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해 왔기 때문에 일단 기소 방침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현재 이 관심은 구속영장 청구의 여부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수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불구속 기소를 한다는 어떤 검찰 내부 방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2억 원이 넘지 않은 1억 원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애초에는 이제 그런 예측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홍준표 지사를 둘러싼 이 증거 인멸 그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측근을 통해서 윤승모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를 통해서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내지는 해당 홍 지사의 보좌관에게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말맞추기 정황이 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홍 지사가 이러한 그 과정에 관여를 했던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 증거인멸 어떤 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유 과정도 오늘 검찰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 점을 감안한 듯 오늘 이제 홍 지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회유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한 것도 그런 의도로 풀이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홍 지사는 회유한 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 검찰로서도 홍준표 지사의 어떤 개연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미 윤승모 전 부사장과 접촉을 했었던 이 김혜수 씨를 이미 소환 조사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의 진술과 정황을 좀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 지사의 핵심 혐의는 물론 이제 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1억 원의 성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가성 여부에 따라서 또 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성완종 회장이 준 1억 원이 공천 헌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준 시점이 2011년 6월인데 그 이듬해 이제 총선이 있었으니까요. 이 당시 또 홍준표 지사의 어떤 대서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성 전 회장이 공천권을 어떤 보장받는 차원에서 1억 원을 건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제기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성 전 회장은 당시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자유선진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에 자유선진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일종의 공천 헌금이다, 이런 진술이 나와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분석도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청탁값에 이제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이 직무 관련성과 이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공무원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 공천이라는 것이 당무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뇌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분석이고요. 그래서 일단 보통 이 공천헌금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라기보다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건의 성격상 아직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 수사팀이 그동안 관련자 조사에 대한 진술을 얻는 데 상당히 주력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윤승모 전 경남격 부사장의 진술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육성 파일의 증거 능력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홍준표 지사는 계속해서 이제 출근길과 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경우를 이제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요. 전문 증거라는 것이 본인의 일방된 주장이나 진술이 담겨 있는 이 진술서나 녹취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내가 쓴 것이 맞다, 내가 말한 말이 맞다, 이렇게 증언을 해야 되는데, 현재 성완종 회장이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홍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 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이 검찰은 이미 참고인 조사와 또 충분한 이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이 메모의 증거 능력을 넘어선 물증을 확보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와 관련해서 검사는 수사하는 법률가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지기 전 남긴 그 메모에 언급된 이른바 8인방, 여기에서 처음으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홍 지사? 그런 측면에서도 상기성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한 것이 지난달 9일이었고 특별수사팀은 사흘 뒤에 꾸려졌습니다. 그동안 이 서너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성 전 회장 측근과 또 홍준표 지사 측근들에 대한 연이은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 수사팀이 꾸려진 지 20여일만, 또 성 전 회장이 숨진 지 정확히 딱 한 달 만에 이제 첫 소환자가 나온 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홍준표 지사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 전체의 어떤 시금석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선 출신의 또 정치인이자 또 여당 대표까지 지냈던 현직 도지사라는 그런 이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또 홍 지사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운명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측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조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 수사 전체의 어떤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사건입니다. 그만큼 검찰도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오늘 수사를 하게 될 특별수사팀 옆면도 상당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4월 12일 꾸려졌던 특별수사팀 검사만 애초에 10여 명이 투입됐는데요.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이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이 차관급인 검사장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건데요. 그만큼 이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의 어떤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주요 인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을 했던 거고요. 또 이 문무일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또 이 호남 출신입니다. 여러 가지를 어떤 배려하고 감안한 어떤 인사라고는 그 평가가 있고요. 또 이 문 팀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이 부팀장 구본선 대구 서부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직전까지 대검 대변인을 맡았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이 최장수 대검 대변인이다, 이런 그 닉네임도 붙어 있는데, 그만큼 그 김진태 그 총장이 어떻게 보면 의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김진태 총장의 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을 이제 고려해서 이 조합해서 만들었던 그런 특별수사팀이고, 또 구본선 부팀장 같은 경우에는 또 대검 중수부 연구관도 지냈던 만큼 이 특수수사 경험도 있고요. 또 검찰 내부에서는 또 이 기획통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특수산부 김석호 특수산부장을 포함해서 특수산부 검사 7명이 지금 전원이 다 투입된 상태입니다. 자, 방금 김진태 총장도 언급하셨는데요. 김진태 총장과 오늘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홍준표 지사, 두 사람의 인연도 상당히 남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법연수원 동기죠. 그러니까 사법시험 24회 동기이면서 사법연수원 14기 동기고, 또 둘 다 모두 이 1990년대에 되게 이 스타 검사로서 또 이름을 날렸던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총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대검 반부패부가 중간에서 끼어 있긴 하지만은 이 대검 반부패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법연수원 19기로 이 문무일 팀장이 18기이기 때문에 후배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 사실상 이 김순남 대검차장하고 김진태 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또 스타 검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이 두 사람이 현재 창과 방패로 만나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홍준표 지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또 다른 이제 그 메모에 언급된 이완구 전 총리의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완구 전 총리가 다음 주에 소환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특별수사팀은 이번 주에 이 전 총리의 운전기사를 했던 윤모 씨와 이 자원봉사로 일했던 한모 씨에 대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이 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던 지난 2013년 4월 이 재선거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목격했다거나 둘 사이 어떤 독대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조사가 진행된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다음 주에 이 전 총리가 소환될 거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돈을 준 시점이 기존에는 4월 4일로 특정이 됐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또 4월 7일이 아니냐, 또 이런 또 이 혼선이 있는 상태라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특별수사팀이 특별 사면과 관련한 의혹도 수사를 할 것이냐도 지금 최대 관심사인데, 이와 관련해서 뭐 이미 첩보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또 우연찮게도 이 참여정부 시절에 행정관을 지냈던 고모 씨가 최근에 2차례나 걸쳐서 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앞으로 또 특별 사면 수사 여부도 최대 관심사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홍준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수사도 물론 이제 파장이 크지만 사실 이 성완종 사건의 가장 핵심은 그 불법 대선 경선 자금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느냐, 이 부분에 되게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검찰로서는 기초공사를 다지고 그 기초공사를 다진 이후에 기둥을 세우는 단계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기둥이 2개라고만 말하는 상태입니다. 2개라는 건 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그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이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대선 자금 수사라는 건 결국엔 이 당시 대선 캠프에 있었던 홍문정 의원이나 이 유정복 시장 이분들에 대한 이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이제 대선 자금 수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좀 그 나오는 분석은 지금 당장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긴 좀 어렵다는 그런 분석이 좀 많은 편이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첩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재차 강조했지만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재보궐선 선거에서 또 야권이 좀 그 참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야당 측에서도 이 특검을 지금 당장 주장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또 이 특별수사팀이 한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특검 요구가 정치권에서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다만 이제 검찰로서는 이 진작부터 이 특검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특검을 의식해서라도 이 수사에 또 속도를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또 어느 사건만큼이나 또 이번 사건에 또 좀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방금 보신 것처럼 홍준표 지사가 검사 옷을 벗은 지 20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곳 검찰청사에 도착했습니다. 8인방 가운데 첫 소환 대상자인 만큼 검찰도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사가 상당히 늦게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자세한 소식이 나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수사팀이 마련된 검찰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